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요, 하락이 약간 더 많네요. 1, 2, 3, 4, 1234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1158개로 거의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종목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장 특징주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5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단면을 볼 수 있는 종목 삼육물산 있고요. 버넥트, 인벤티지랩과 오킨슨전자, 가온전선입니다. 뭔가 좀 종목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주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종목 사이즈들이 작아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대형주 강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삼성전자 못 샀다, 하이닉스 못 샀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소부장을 못 샀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대형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살 시간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삼육물산 살펴볼 건데요. 오늘까지 이제 3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3일 연속 상한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 진입이 된 상황인데 상한가 장 초반에 살짝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닫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불안합니다. 또 장중에 풀리는 게 아닌가라고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닫아놓고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일 쪽부터는 혹시라도 이 종목 잡으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그리고 오늘 장 후반부터는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탈플라스틱 관련돼가지고 정책이 나왔죠. 국가 차원에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 탈플라스틱 선도국가 이 얘기했었는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관련주가 엮이게 되면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4월 20일 날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그 이후에 3일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제가 3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 SR 테크노팩이라는 회사가 친환경 포장 소재 GB-8 요게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관련주가 엮였다고 옮겨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후에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계속 상한가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는 접근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도 말씀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말씀했지만,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했지만, 상승 초기에 잡거나 아니면 다음 조정을 노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새로운 정책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승 초반에 따라잡는 거 꼭 명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요 종목은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버넥트입니다. 요것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가 좀 풀렸는데 지금은 또 이제 상승폭 좀 확대를 좀 하고 있네요. 지금 25%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4월 23일 어제죠? 어제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들인데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날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에 지난 돌이켜보게 되면 아이스크림 애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다음날 이제 상한가 이후에도 자리를 주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은 예전에 10시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전날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출발 위치를 보자고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상한가라든지 급등이 나왔을 때 다음날 위치를 봤을 때 전일 종가보다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따라잡는 게 맞고 급등 이후에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삼육물산이 보기 전에는 바로 갔고 그리고 버넥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합권 약보합권 출발이 됐는데 어쨌든 장초반에 꼬리를 만들고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등 나온 다음날 출발 위치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급등이 나온 이유는 어제 상한가여서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해외에서 AI 해외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버형 실증 사업자 선정에 신플랫폼, 디텍, 버넥트, 리벨리온, B2N 이런 회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버넥트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 오늘 급등,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전일 대비 거래량이 종가상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벤티지 랩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구형
그리고 장기 지속형, 이게 비만 치료제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펩트론이 일라릴리와 어떤 그 전달 플랫폼, 장기 주사 약물 전달 플랫폼,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지속형 이런 것들에 이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엮이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신 바와 같이 4월 11일부터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맞물려 가지고 이제 전체에 다 가는 건 아니고, 물론 D&D 파마텍 가긴 했지만은 그거는 지방 간염 치료제죠. 그래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장기 주사 제형, 그리고 이제 인벤티랩은 경구형, 이런 이슈들인데, 여기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되면서 교집합이 발생되게 되면서 두 종목이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벤티랩은 오늘도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최근에 위고비가 어쨌든 그 약 효과가 일주일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벤티랩 같은 경우는 이제 7일 이상 약물 효과가 약 효과가 치료제 효과가 지속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종가까지 이 상한가 그램이 풀리지 않는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종가 27,000원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오킨스 전자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유독 이제 요 종목만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21%가량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 7%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CXL, 그리고 어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인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2의 HBM 이래가지고 CXL의 시장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CXL 2.0 기반의 디램 모듈을 고객사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CXL 관련돼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오킨스 전자가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검사 장비 관련돼가지고 네오셈이란지 오킨스 전자는 그동안 꾸준히 언급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주가가 밀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가 가려면은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됩니다. 지수 대형주 장세가 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슈 테마의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의 낙수효과가 기대되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느긋하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강원전선인데요. 지금 최근에 추세가 35,000원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거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선업체들, 어제 예를 들게 되면 대원전선, 강원전선이 또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화면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은 LNG전선이 추가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지배력을 또 강화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혹시라도 잡았다라면은 그냥 요거는 깔끔하게 5일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5일선 대응을. 지금 5일선이 51,750원이고 58,800원인데 아마 5일선과 이격 조정을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이 될 건데, 접근했을 때 손절가 짧게 잡고 빠르게 따라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이격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수익 실현하는 전략,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요, 바로 네. 위너스입니다. 이 종목을 사실 방송에서 자주 다루지는 않은데 어떤 기업인지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배전 시스템 관련 기업이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2월 24일 날 상장을 한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 콘센트 같은 배선 기구를 개발하고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배전 시스템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 또 이게 정책 테마로 또 엮여있는데, 이재명 이제 예비 후보가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돼가지고 얘기가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또 요 종목이 29%가량 급등이 나왔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2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정책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3%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이제 건설사 쪽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이제 납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전기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또 전기차 관련 공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또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월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2차 상승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오늘은 위너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네네. 종목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하나 알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증권 통팟 있습니다. 시장이 밋밋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이 주식 투자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12시 증권 통팟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힌트 드리겠습니다. 문제 10문제를 다 맞추시고 또 우승한 것을 자랑을 하시면은 저희가 또 이 부분 매주 3분을 선정을 해서 3만 원 상당의 TTR 드리고 있는데요. SNS 인증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에 나가는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힌트 나갑니다. 오늘 문제 힌트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어떤 성장을 얘기하는 걸까? 아마 오늘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 이 힌트구나 어느 정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경제지표. 오늘 나왔던 경제지표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